최신 개정판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단어, 요약, 문제풀이로 진행합니다. 철저한 예습 복습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5장 노화와 건강 증진 학습 목표는 노화에 따른 변화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다. 장기 요약, 보험 대상자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노인 증후군을 설명한다. 네, 그럼 5장 1절 노화에 따른 변화와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이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네. 단독 발생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한다. 2번,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요. 그래서 기존 질병하고 구분되지가 않고 또 정상적인 그래서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원인이 또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번째, 노인성 질환이 이제 경과가 길죠. 노화로 인해서. 그리고 재발이 또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병이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의식장애, 심장 수축 이상, 신경 이상 이런 등이 발생하고요. 예. 노인은 또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장 배설 능력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물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곱 번째, 노인은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여덟 번째, 노인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쉬워요.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 등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노인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욕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10번,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번째,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마음, 또 사회적, 경제적, 영적, 정신적 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서 의학, 간호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 발생이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고요. 두 번째,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별이 곤란합니다. 세 번째,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초기 진단이 곤란하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쉽습니다. 다섯 번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합니다. 왜냐? 신장 배설 능력 감소로 인하여. 일곱 번째,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킵니다. 아홉 번째, 욕창이 잘 발생하고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열 번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모든 면에 연관이 있습니다. 11번째,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됩니다. 자,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매번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해보겠습니다. 1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재발이 드물다. 2번,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자, 2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욕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진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 3번,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4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5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모두 연관이 있다. 예, 정답을 1번, 2번 적어 놓으시고요. 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재발이 드물다. 재발이 빈번하다 그랬습니다. 2번,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지 않죠.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다. 예. 또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 정답입니다. 자, 2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욕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진다. 맞습니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 그랬습니다. 어디 틀렸을까요? 급성이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죠. 4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5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모두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신체적 계통별로 주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계가 나왔습니다. 소화기계라고 하면 구강, 인두, 식도, 위, 소장 및 내장을 우리는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입이 구강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 자, 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와서 대장으로 와서 이제 항문으로 변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화에 따른 특성 소화기계에서 첫 번째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짠맛과 단맛에는 둔해지고 짠단감,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되는 선신증이 된다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또 치아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충치가 있고 또 빠지고 탈락되고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한 불편감이 있으므로 음식 씻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타액, 침, 위액 분비가 저하됩니다. 감소되어서 이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소화 능력 감소. 그리고 네 번째, 씹는 것이 어려워요. 아까 치아가 잘 맞지 않고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고 섬유식이의 섭취가 부족해서 변비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감소로 가스가 차고 또 변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이제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지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어서 당 내성도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당내성 감소. 여덟 번째, 직장벽 탄력성이 감소하고 소장, 대장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관략근 조이고 늘려주는 거,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감소가 되겠죠. 아홉 번째,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약물 대사와 제거 능력 감소. 예, 이렇게 소화기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위염. 위염은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위염이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관련 요인으로 치아 문제로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 섭취. 네, 저희가 공부하시면서 어르신의 상태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해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르신들은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 성분을 섭취가 많습니다. 세 번째, 또 가식이나 무절제한 식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된 음식을 드셨을 때 위험에 관련이 됩니다. 그 증상을 보면 자, 증상이 잘 나오는데요. 급성 위염의 경우 식사 후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팽만감이 있습니다. 명치의 통증, 트림, 구토가 있습니다. 명치라고 하면 갈비뼈 있고 이렇게 중앙에 명치라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에서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에 부담을 들고 구토를 조절해야 합니다. 금식 후에는 미음 등의 이동식을 섭취한 후에 된중을 먹습니다. 두 번째, 처방받은 제산제나 진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세 번째, 과식, 과음을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여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식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돋보기.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또 이뿐만 아니라 전신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식할 때. 그리고 이제 제산제라는 것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이벽 자극을 완화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위산 분비 억제제는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지나치게 달거나 맵고 짠 음식이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가 대표적입니다. 또 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이제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을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이 손상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로 인한 위자극이 있고요. 네 번째,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위자극. 그 다음 다섯 번째,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 의한 위점막 손상. 또 여섯 번째, 위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위궤양의 관련 요인 알아보았고요. 이제 꼭 알아두기 위해서 위궤양일 때 금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발암 물질이 많고 유해 물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궤양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위협착은 위가 상처난 부분끼리 달라붙거나 좁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상, 위궤양의 증상은 쏙서림, 소화불량, 새벽 한두 시경에 쏙서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위출혈, 위에서 피가 나는 거, 위천공, 위협착. 예. 그리고 세 번째 치료 및 예방에서 첫 번째 약물요법과 함께 식이요법, 또 충분한 수면, 심신 안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세 번째, 위궤양으로 진단된 후에는 절대적으로 금연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이제 우리가 관련 요인이 위축성 이염이 있고 악성 빈혈 등이 관련 질병에 의해서 위암이 되고요. 짠 음식, 염장식품 등을 많이 섭취했을 때, 그 다음에 위암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음주, 흡연이 관련 요인이 됩니다. 염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많이 들어가서 이제 저장성을 높인 식품으로 우리가 굴비, 젓갈류, 햄, 베이컨, 김치, 단무지, 짠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옆에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신,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고요. 네 번째, 빈혈, 피로, 건태감, 또 출혈, 토혈, 혈변이 있고, 또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진단 검사에서 복부 종양 덩어리가 있습니다. 간비대도 있고요. 자, 치료 및 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세 번째, 헬리코박터균을 치료를 잘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다섯 번째,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한 음식 등은 피합니다. 여섯 번째, 금연한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줄인다. 여덟 번째,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대장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대장 종용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대장암의 가족력,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을 앓은 사람, 매일 알코올 섭취,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가공정제된 저잔여식의 섭취를 한 사람이 관련 요인입니다. 자, 저잔여식이란 섬유가 적어서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 별로 남지 않는 음식을 저잔여식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장 습관의 변화와 장 폐색, 설사, 변비가 있고요.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약감, 체중 감소, 그리고 노인에서는 양성 종양이나 치질, 변비 등에서도 이제 피가 이와 같은 혈변, 직장 출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의 깊게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피가 혈변이 나오는 건지 치질, 변비로 하는 건지 그렇게 관찰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첫 번째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받는다. 두 번째, 치료 후에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모든 암은 5년간 병원에서 재발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을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두 번째, 음식의 소화가 쉽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를 피하고, 네 번째,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또 피하고, 다섯 번째, 음식은 싱겁게 먹습니다. 여섯 번째,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일곱 번째,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합니다. 여덟 번째,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후전 식품은 피하고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를 마십니다. 열 번째, 금연 절주를 합니다. 11번째,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적당량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장이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등에 의해서 감염되었을 때 설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고요. 세 번째,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중독으로 인해서, 예. 그리고 네 번째, 장질환이 있고요. 다섯 번째, 소화 기능의 저하도 설사의 원인이 되고, 또 여섯 번째, 하재 등 약물 남용했을 때도 설사가 됩니다. 하재라는 설사가 나게 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정상 배변 횟수는 주 3회에서 하루 3회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하루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 배변 횟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설사는 1회에서 수십 회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배출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설사, 혈성설사가 있습니다. 피가 섞여 나오는 설사죠. 예, 장운동을 이럴 때는 증가시키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피해야 되겠죠. 매운 후추나 카페인 든 음료수, 그리고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같은 거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가해야 합니다. 치료 및 예방, 첫 번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한다. 두 번째,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세 번째,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한다. 네 번째,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다섯 번째,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라서 복용한다. 지사제는 설사는 이제 우리가 그 장 내에서 나쁜 물질, 유해 물질을 우리 몸에서 배출하여서 내가 건강한 신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사용해야 됩니다. 변비. 그 변비는 이제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인 경우입니다. 예. 그 관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위, 대장 반사 감소 및 약화에 따른 장 운동이 저하돼서, 두 번째, 저작 능력 저하와 관련된 지나친 저잔여식이 섭취. 예, 저잔여식이 섭취가 음식물이 장에 별로 다 흡수돼서 별로 남지 않는 음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었을 때 내가 이제 변을 볼 때 힘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힘이 약해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자, 네 번째, 식사량 감소, 특히 수분과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감소했을 때, 덜 먹었을 때 이 말이죠. 섬유질이 이제 변비에 좋은데 예, 많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잘 먹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가 저하됩니다. 너무 이제 그 설사를 하게 만드는 약을 남용했을 때, 변을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잘 느끼지 못하는 배변 반사를 저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장운동 저하. 일곱 번째, 요실금에 대한 염려로 인한 수분 섭취 부족. 여덟 번째,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고, 아홉 번째, 대장암, 뇌졸중, 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 열 번째,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 그 잔변감이란 배변 후에도 대장에 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 예. 그리고 정상은 배변 횟수가 일주에 2, 3회 이하인 경우, 두 번째 배변 무게가 감소합니다. 하루에 35g 미만. 세 번째 배변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힘을 줘야 되는 배변, 또 단단한 변, 그리고 변을 봤는데도 그 시원한 느낌이 없는 변을 봤을 때 잔변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부 통증과 팽만감, 다섯 번째 경련, 여섯 번째 식욕 저하, 변비의 증상입니다. 그 치료 및 예방은 처방에 따라 하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빈번하게 사용하면 변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편안한 환경에서 배변을 하게 해야 하고요. 세 번째, 식물성 식이섬유 또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소변 보기가 힘들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물 마심을 줄이면 변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다섯 번째,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인을 느끼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합니다. 여섯 번째, 체조, 극기 운동을 함으로써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습니다. 일곱 번째, 식사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습니다. 여덟 번째,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음으로써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변비를 유발하는 약 복용 시 주치의와 상의합니다. 자, 그 소화기계의 요약하고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맛과 짠맛이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 위염은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식후 3시간에서 4시간 지난 공복 시에 명치 부분에 통증이 있습니다. 위궤양은 쏙쓰림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새벽에 상복부 불편감이 있습니다. 새벽 1~2시경에. 그리고 천공이 있고 협착이 있습니다. 위암, 체중 감소가 있고 소화불량, 오심, 복부 통증, 그리고 수술 후 5년간 재발 여부 확인하고요. 대장암도 체중 감소 있고 설사, 변비, 혈변을 보고 또 직장 출혈이 있고 장 폐색이 있습니다. 대장암도 수술 후 5년간 재발 여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설사, 하재 등 약물 남용이 원인이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 운동을 첨가하는 음식을 섭취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비는 지나친 저잔여식 섭취가 문제고 또 복부 마사지를 해서 배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복부 마사지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리고 변이를 느끼는 즉시 화장실 가고 그다음에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을 금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소화기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협심증, 2번,
대장암, 3번 위궤양, 4번 담석증, 5번 췌장염. 네, 그 정답을 적어 놓으시고요. 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타액과 유액 분비 증가, 4번 직장벽 탄력성 증가, 5번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네,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자, 다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헬리코박터균이 간염이 원인이 돼서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그랬습니다.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했죠.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소화기계 옳은 것은 1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아니죠. 감소죠. 지방의 흡수력 감소 맞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지방의 흡수력 감소. 그 다음에 타액과 유액 분비 뭐예요? 감소.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 자, 쓴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함 했는데 쓴맛은 잘 느끼고 단맛은 어떻게 해요?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잘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